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군 오늘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방역 지원금을 내년 1월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재원 마련을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 세수를 내년으로 납세 유예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가짜 뉴스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단독 처리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납세 유예에 대해 정부가 동의하면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 총리는 정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넘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사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 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지 40일 만에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하나은행과 함께 구성한 화천 대유의 컨소시엄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 증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곽 의원을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뒤 증세가 나빠져서 인공호흡기나 산소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가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중환자는 1,3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연령대 접종률을 전제로 지난 일주일 중증 화율과 치명률 추세가 앞으로 열흘 이상 계속된다고 가정해 예측했는데요. 중환자는 하루에 139명씩 발생하고 열흘간 1,300명대까지 누적되면 하루 사망자가 52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사실상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는 레키로나에 대해 인공호흡이 필요하진 않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 성인과 청소년에게 레키로나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권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키로나의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도 분석했는데요. 레키로나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절차에 따라 1개월에서 2개월 안에 최종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스스로 중국 3대 지도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1일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폐막하면서 40년 만의 역사 결의를 채택했는데요. 이번 역사 결의는 2012년 집권한 시 주석의 업적과 역사적 지위, 그가 강조해온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을 쌓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양회 같은 굵직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가을에 있을 20차 당 대회에서 세 번째 집권을 공식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이슈 키워드 살펴봤습니다.